네, 그러면 여기는 이제 된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선생님들 중창이랑 여기 이대면 선생님들은 뭐 마이크를 끄신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여기 놔두고 자,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접속하셨죠? 네, 이렇게 두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네, 제부.com 돼 있는데 여기 내려보시면은 마우스 휠로 내려보시면 제 소개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소개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여기 강사 프로필 누르시면은 선생님도 같이 보실 수 있어요. 저는 청주교대 부서초등학교 교사 체제부라고 하고요. 여기 강사 프로필을 눌러보시면 이제 충청북도 교육연구정보원에서는 이제 정보 관련한 활동 내역들이나 저 여기 구글 포 에듀케이션 프로필 페이지예요. 그래서 구글 자격증을 따시면은 구글 트레이너 자격증을 따면 이런 이제 개인 프로필 페이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구글에서는 구글 트레이너 이노베이터 코치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네, 이제 구글 이노베이터가 이제 작년까지 이제 전국에 14명밖에 없다가 올해 좀 더 이제 뽑아가지고 늘어났는데 아직까지 충청권에서는 이 세 개를 가진 사람이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이 아이예요. 네, 굿즈예요. 구글에서 보내준 여기 이제 구글이라고 적혀 있고요. 이제 네, 구글 저기 미국은 아직 안 불러주고 구글 코리아는 갔다 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네,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우리 오늘 이제 연수 제목을 디지털 북이랑 AI 웹툰 두 가지가 나갔는데 이게 이제 사실 북 크리에이터가 디지털 북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웹툰 만드는 거는 투닝이라는 프로그램인데 둘 다 이제 보통 2시간 정도 연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다 다루면은 이제 수학 겉핥기식으로 될 것 같아서 이번에는 북 크리에이터에 집중을 해서 이제 책 만드는 거를 하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이제 투닝 연수를 이제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묶어서 열차시로 정보원에서 여름에 이제 제가 이제 그 강좌를 열었는데 하루 만에 마감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북크리에이터 뭐 투닝해서 캔바 이런 것들 이제 모아가지고 그 왕초보의 디자인 여행이라고 이렇게 하나 나간 게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일부라고 보시면 돼요. 줌을 꺼주셔야 되는데 여기 줌이 또 켜지신 분들이 있나 봐요. 줌은 여기 있는 분들이 줌에 쓰시면 돼요. 혹시 어디 갑자기 줌이 켜지는 것 같은데요? 아니 네, 여기 어, 오늘 이제 디지털 북 만드는 북크리에이터를 다룰 텐데 이 북크리에이터가 정말 태블릿을 활용하는 그런 거에서도 제일 많이 이용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 오늘 연수 메뉴 여기 트레이닝의 북크리에이터라는 메뉴를 눌러주세요. 네, 여기를 눌러주시고 줌 채팅창에도 제가 올려드리는 주소를 이제 누르시면 돼요. 누르시면은 이런 페이지가 나오고요. 이렇게 마우스 휠 내려 보시면은 이제 오늘 연수 이름 나와 있고 북크리에이터가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북크리에이터를 간단하게 여기 설명을 해놨는데 온라인으로 작가가 돼서 책을 만들 수 있고 학생이 계정 없이 링크를 통해 편집을 가능하게 교사가 학생의 링크를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계정을.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계정을 생성하는 게 가장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데 이제 계정을 선생님들이 편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음성 녹음 우리 디지털북이다 보니까 자기 음성도 넣고 이제 사진이나 동영상이나 그런 것들을 다 삽입을 해서 책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라이브러리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예시를 보면서 볼 거고요. 이제 반별 그러니까 책마다 링크도 있는데 그 책을 모아놓은 작품집 링크를 라이브러리 링크를 또 이제 또 따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책 한 권 링크도 보낼 수 있고
우리 뭐 반이 있다면 아니면 유치원이 있다면 학교가 있다면 그 책들을 모은 링크를 또 공개를 할 수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한번 봐야 아시니까 여기 책 1, 2, 3, 4를 보실 텐데 이게 다 링크라서 눌러보시면 되고요. 자, 책 1이 유치원, 책 2가 초, 중, 고 사례를 하나씩 모아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유치원에는 어떻게 책을 만들었는지 눌러볼게요. 자, 유치원, 다른 나라의 유치원이랑 작품집인 것 같아요. 이제 이게 북크리에이터가 뭐 컴퓨터로도 되고 태블릿으로 되고 이제 활용도가 높거든요. 그런데 유치원 아이들이 태블릿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선생님이 작품집으로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링크를 보내면은 이제 학부모나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작품집처럼 볼 수가 있는 걸로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선생님은 글자 넣고 뭐 선생님 목소리 넣고 선생님 이제 이런 것들을 넣었지만 아이들은 그린 그림을 그냥 사진 찍어서 선생님이 다 넣어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 목소리는 직접 녹음을 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좀 알아보기 힘든 그림을 그렸지만 이제 여기 이제 자기 목소리가 나와요. 뭐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사실 여기 눌러보면 선생님이 노래를 부르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작품을 노래로 말하는 건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해요. 이게 이제 어, 선생님이 이렇게 자기 노래를 부르면서 뭔가 인트로덕션 송을 넣었는데 아이들도 그 작품에 따라 뭔가 얘기를 하는 그런 것들을 다 넣어놨어요. 짧지만. 그래서 나중에 한번 보시면은 이미지랑 오디오가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태블릿으로 하면 아이들이 직접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그냥 교사만 사용해도 이렇게 이제 사진 찍어가지고 딱 책한 것처럼 링크를 보내면은 이제 반응이 아주 좋은 거죠. 디지털 북으로 이렇게 보낼 수 있으니까 우리가 뭐 책자를 만들고 인쇄를 하고 하면은 자원 낭비도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번거로움이 있을 텐데 이거 이제 한번 해보시면 정말 간단하게 돼 있거든요. 사진 좀 넣어가지고 링크 하나를 딱 이렇게 보내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유치원 이제 단계의 책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책인데 두 번째 책은 초등학교 카테고리에서 가져왔어요. 이거는 제가 어디서 가져왔냐면 유초, 중, 고 여기 이제 북크리에이터에 카테고리들이 다 있어요. 공개된 책들. 그 중에 이제 유초, 중, 고에서 하나씩 골라가지고 제가 링크를 넣어놓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초등학교 학생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허리케인 해서 이제 이거는 직접 사진 찍은 건 없고 다 이미지 첨부하고 그다음에 텍스트 넣고 이렇게 해서 만든 책이죠. 이런 거 만들 때는 이제 자기가 태블릿이나 뭐 노트북 같은 걸로 하면 되는 거고요. 점점 내용이 그래서 똑같은 툴인데 유초중보다 이렇게 활용도가 높은 건 것 같아요. 이제 중학생이 공룡에 관한 책을 또 한 거죠. 여기서는 이제 영상을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래서 유튜브 영상 같은 것도 여기 책 안에서 바로 재생되게 할 수 있어요. 크게도 바로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착안을 하면은 이제 유치원 아이들 활동 영상 같은 것도 이렇게 북크리에이터에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넣어가지고 보내줄 수가 있겠죠. 이제 책 한 권에 링크가 가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영상이나 사진, 텍스트 같은 거를 넣은 공룡에 관한 중학생이 만든 책이라고 된 카테고리에서 가져왔고요. 이제 책 네 번째는 고등학생이 만들었대요. 거기 카테고리에서 가져왔는데 자, 이거는 한 장씩 이렇게 보기 설정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책을 링크를 이렇게 책 보내주면은 여기 톱니바퀴를 눌러보시면 여기 보면은 이제 디스플레이에 사이드 바이 사이드 페이지 우리가 이게 보던 형식이죠. 그래서 넘겨보면서 보려면은 얘를 이렇게 활성화시키면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사회에 따른 여성의 역할을 이제 넣은 것 같은데 되게 양이 많아요. 그리고 한 페이지에 대한 내용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회나 부족에 따른 여성의 역할을 나타냈는데 좀 체계적인 것도 있고요. 3단으로 나눠서 여기 QR코드도 나왔거든요. QR코드를 찍어놓으면 이제 위키백과가 나오고 이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크기의 사이즈인 책이지만 이렇게 유치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다 이렇게 아울러서 책을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연수를 몇 번 해보니까 이런 걸로 그냥
간단하게 발표자료 만들어가지고 쫙 해도 새로운 이제 우리가 PPT로 보통 하는데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뭐 그런 의견을 주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를 볼 텐데 우리가 지금 이제 책 한 권씩 링크를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북크리에이터로 책을 만들면 책 한 권의 링크를 만들 수 있는데 이런 거 모아놓은 링크도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여기 이제 라이브러리 링크예요. 이거는 이제 체육 관련된 책들을 모아놓은 거, 이건 과학 관련된 책들을 모아놓은 거죠. 그래서 체육 누르면 아까는 한 번씩 보던 그 책들 있죠. 그게 이렇게 모음집처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뭐 한 반이 있다 하면 한 반 학생들의 이런 책들을 만들었다면 또 아니면 이제 기관이라면 유치원이라면 각 반의 책을 하나씩 해서 이렇게 라이브러리 링크로 공유를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과학 과목 책도 한번 보시면은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쭉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이 허리케인 이 책, 우리 아까 초등학교 수준에 있던 그 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책 한 권이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책들을 이렇게 넣은 것도 볼 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보기가 좋은 게 이렇게 라이브러리를 공유하면 보고 싶은 거 읽어가지고 이렇게 리드 나우에서 한 권씩 읽고 그 다음에 또 뒤로 나가서 라이브러리를 가서 다른 책 읽고 이런 식으로 가능해서 이제 이런 라이브러리로 공유하는 방식도 괜찮아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 책을 보니까 말풍선이랑 사진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말풍선 기능이 아주 잘 돼 있어서 뭐 이런 식으로 책 만드는 거 아주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만드는 단계로 갈 텐데 선생님들 여기 로그인 화면을 누르시면은 바로 교사 로그인 화면이 나올 거예요. 지금은 노란색이 나오네요. 자, 로그인 화면 한번 눌러보세요. 자, 로그인 화면 눌러보시면은 노란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회원가입을 하시면 안 돼요. 여기는 지금 이제 스튜던트 사인인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스위치 투 티처를 누르면 색깔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뀌죠. 요때 이제 구글 계정으로 회원가입하면 제일 편하시고요. 여기 있는 링크도 줌으로 보내드렸으니까 이제 줌 채팅창에 누르셔서 이 티처 사인인일 때 로그인을 구글로 하시면 돼요. 자, 요거는 이제 북크리에이터를 보시면은 그 밑에 우리 이 페이지가 그 밑에 오늘 강의 교환처럼 하는 방법들이 다 스크린샷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라도 지금 알려드린 이 페이지 트레이닝의 북크리에이터를 가시면은 이제 마우스를 이렇게 쭉 내려보시면은 이제 이런 화면들이랑 단계들이 다 설명이 돼 있고요. 지금 이제 선생님들이 제가 파란 화면에서 회원가입을 해달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은 네 가지 단계가 더 나와요. 첫 번째는 학년 고르는 건데 아무거나 고르시면 되고 여기 킨더가르튼 여기에 이제 고르시면 되겠고요. 근데 뭐 나중에라도 바꿀 수 있고 큰 의미는 없어요. 여기 유치원 고르시면 되고 그다음에 과목도 뭐 아무거나 하나 고르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라이브러리 제목도 나중에 바꿀 수 있지만 뭐 적당하게 이제 유치원 이름이나 반 이름 적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 이거를 누르시면은 이런 대시보드 화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준비가 되시면은 이제 네 실습을 바로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런 대시보드 화면이 나오시면은 이제 혹시 줌으로 접속하신 분은 줌 채팅창에 숫자 1번을 한번 눌러주세요. 네, 대시보드 화면이 나와야 돼요. 네, 거기 이게 크롬보다도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죠? 아시는 거죠? 구글 계정? 구글 계정 없으시죠? 이거는 큰 계정. 어, 연습하는데 여기서는 나가지고 마지막 거는 이제 앱을 달라고 나오죠. 그래서 그 노란색 안 눌러서도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는 이제 네, 앱을 설치하는 그런 버튼이고 그 밑에 걸로 해서 마무리해서 여기 이제 첫 화면으로 나와 주시면 돼요. 자, 요런 화면이 나오면 되고요. 자, 여기 화면은 다 되셨나요, 이제? 네, 거기는 아무거나 치시면 돼요. 이거, 네, 넥스트. 이것도 아무거나. 이건 반복인데, 어? 네, 이 화면이 나올 때는 이것도 유치원이나 발이나 나중에 바꿀 수 있어. 그냥 뭐든지 적으면 넘어가요.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누르시고 준비가 됐네요. 자, 이렇게 준비 확인하고 이제 책을 여기는 교사가 아니라 학생인 것 같아요. 너무 빨리 끝났나요? 여기 그러면 여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 다시 이걸 트레이터를 한번 하시려고 했나요? 네. 그럼 라이브러리를 일단은 아까 학생용 가이드를 해서 라이브러리가 나오고 이거 그 사람 헷갈리네. 이런 아까 데이터 이제 넘어가면 예전에 이렇게 댓글 한번 만들었어요. 이거 여기 들어가서 여기 그러면 이제 소개를 받는 게 이런 건 나중에 바꿀 수 있어서 그냥 연습 중이라고 치고 넘어갈게요. 근데 바꾸는 건 많이 자, 이제 여기 뉴북을 눌러서 시작을 할 거예요. 근데 오른쪽 상단에 노란색으로 뉴북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책을 만들 건데, 자, 이거는 이제 컴퓨터로 하든 태블릿으로 하든 다 메뉴가 똑같아요. 이제 터치로 하냐 클릭으로 하냐 차이라 이걸로 하시면은 나중에 이제 태블릿으로 할 때도 잘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사실 이런 거를 태블릿 활용을 하는 수업을 한다면은 이제 교사는 컴퓨터로 하고 학생들은 태블릿으로 하는 형태로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교사는 컴퓨터로 이렇게 접속을 하면 이렇게 아이들 책을 이런 뷰로 보면서 애들 책이 이렇게 여러 권 있다면 들어가가지고 교사가 다 임의로 수정해 줄 수 있어요. 뭐 잘못했어요 하면은 교사 컴퓨터에서 다 수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능이 있어가지고 선생님들은 그냥 컴퓨터로 하는 게 편하고 이제 아이들을 뭐 이제 태블릿 같은 게 있으면 많이 보급되고 있으니까 그걸로 하고 해도 되고 아까처럼 그냥 선생님의 발표 자료나 아니면은 작품집으로 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뉴북이라고 있는데 뉴북을 누르시면 이제 책이 6개의 사이즈가 나오는데 이제 나중에 좀 쉽게 만들고 싶다면 옆에 여기에 템플릿도 있긴 해요. 그런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해보실 때 하시고 지금은 이제 연수니까 아예 빈 화면에서 기능 하나하나 알아볼게 이제 여기 블랭크 북으로 갈게요. 그래서 태블릿도 있다고 그냥 나중에 살펴보시면 되고요. 6개인데 책 사이즈는 이렇게 3개죠, 3개. 근데 이렇게 반으로 갈라보면은 여기는 이제 칸이 있는 칸 기능이 더 제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칸 기능이 있나 없나 차이고 다 다른 기능은 똑같은데 그 이제 우리가 연습 때는 기능이 하나라도 더 있는 걸로 하면은 모든 기능을 다 알 수 있으니까 밑에 쪽으로 고를 거고요. 그리고 실습하기 편한 게 이제 제일 넓은 거니까 여기 제일 넓은 여기로 이제 눌러주시면은 책을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얘를 눌러보세요. 여기를 눌러주세요. 클릭을 하면은 이런 이제 화면이 나오죠. 아까 우리가 보던 그런 창인데 책 한 번씩 보여드릴 때 이 화면이 나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넘겨가면서 봤던 거고요. 그럼 우리 제일 첫 화면이니까 커버라고 표지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표지를 만들 건데 이거는 이제 아이들도 쉽게 할 수 있는 게 제가 2학년, 3학년, 2학년 시도해 봤어요. 올해 1학년은 아직 시도를 안 해봤는데 이제 아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이제 네 어렵지가 않은 게 인터페이스가 되게 단순해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복잡하게 돼 있는데 여기는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게 더하기랑 i 그리고 페이지 이 세 개만 보면 되거든요. 다른 데는 봐도 뭐 누를 데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배우기도 쉬워요. 자, 일단은 우리가 아이가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첫 번째 기능은 여기 페이지 배경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I를 누르면 페이지에 배경을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I를 눌러서 보시면은 이제 페이지 배경이 카테고리가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밑에 보면은 이제 카테고리가 5개 정도 있죠. 그래서 하나씩 눌러보시면은 마음에 드는 구성들을 찾아가지고 네, 누르시면 돼요. 저는 여기 패턴이나 아니면 여기 네, 선 같은 거, 보더스에 있는 거 하나 눌러볼게요. 그래서 I를 눌러서 배경을 누르면 돼요. 배경 하나 집어넣어 주시고요. 배경 바꿀 때도 아무거나 다른 거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 I가 첫 번째 기능은 배경이고요. 이제 두 번째 기능은 나중에 컨텐츠를 삽입하고 난 다음에 속성을 바꿀 때 또 I를 누르면 이제 객체 속성이 나와요. 근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I를 누르면 이제 배경 고르는 것만 나오죠. 그래서 우리 이제 하나씩 컨텐츠를 넣을 텐데 책 제목은 일단 책 표지는 제목이랑 글 그림 누구 작가 이런 거랑 그다음에 표지 그림 이런 거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제목을 먼저 골라야 돼요. 선생님들 책 제목 하나 아무거나 이제 자유롭게 하시면 되는데 마땅히 떠오르지 않으면은 뭐 이게 유치원에 관한 거나 아니면은 여름에 놀러 가고 싶은 거 이런 거를 책 제목으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여기 보면은 일단 더하기를 누르셔가지고 더하기를 누르시면은 3가지 탭이 있어요. 미디어랑 쉐이프랑 모어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일 처음에 이제 미디어 되어 있는 것 중에 차례차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제목부터 넣어야 되니까 제목은 4번째에 있는 이 텍스트를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목은 이게 글자가 어떤 형식으로 보이는지인데 이렇게 박스, 글 상자가 있는 걸로 제목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이제 선생님들이 네, 유치원에 관한 책을 해도 되고 아니면 저는 여름에 놀러 가고 싶은 곳을 한번
여름 휴양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볼게요. 여름에 놀러 가고 싶은 곳. 자, 제가 지금 한 게 저는 여기 말로 쳐가지고 이렇게 말로 쳤어요, 제목을. 그래서 이거 말로 하면은 다 쳐주는 기능이 여기 마이크가 있어요. 방금 제가 한 게 네, 말로 한 거 여기 네, 입력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로 사용하면은 이제 네, 유치원이나 초등학생 친구들 맞춤법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글씨도 못 쓸 텐데 그냥 말해가지고 쓰게 하는 거 아주 좋아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렇게 친 거예요. 띄어쓰기까지 다 된 거예요. 여름에 놀러 가고 싶은 곳. 다 써지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넣으면 이제 들어가고요. 자, 근데 아까 글 상자에서 우리 텍스트 편집할 때 글자 크기 설정하는 것도 없었고요. 뭐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하는 거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아이의 두 번째 기능이 여기 나와요. 아이의 첫 번째 기능은 페이지 배경이었는데 뭔가 넣고 나서 아이를 넣으면은 이 바꿀 수 있는 옵션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요거가 좀 헷갈리는 부분인데 요거를 알려주면은 이제 뭔가 안 될 때는 다 아이를 눌러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수정할 수 있는 게 나오고요. 글자는 여기 이렇게 폰트를 이렇게 슬라이드식으로 이렇게 크게 할 수 있어요. 마우스로 당겨 보시면은 글자가 이렇게 늘어나고 이 글 상자는 양쪽에 파란 점을 이렇게 당겨 가지고 넣으면 되겠죠. 너무 크니까 I를 이렇게 눌러서 슬라이드로 조절하고 가운데 정렬 이런 것도 여기 I를 눌러서 가운데 정렬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굵게 이런 것도 있죠. 근데 밑에 이제 폰트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폰트는 이제 여기 빅크리에이터가 미국 거다 보니까 한글 폰트를 지원하지 않아서 이제 폰트는 뭘 눌러도 다 똑같아요. 그래서 폰트는 이제 그냥 여기서는 안 건드셔도 되고요. 나중에 이제 글자도 예쁘게 넣고 싶다 하면은 이게 이제 우리 미리 캔버스 같은 캔바라는 디자인 프로그램이랑 연동돼서 표지를 캔바에도 땡겨와서 예쁘게 만드는 방법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기본 기능을 가지고 해볼게요. 자, 컬러는 이제 글자 색깔이죠. 그래서 글자 색깔을 우리 바꿀 수 있는데 글자 색깔이 여기에 보이는 게 몇 가지 안 되지만 더하기를 누르면 이제 여러 가지 색상을 우리가 또 지정해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위에 이제 색깔을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에 있는 이 슬라이드 형식으로 되어 있는 네, 위에서 먼저 색깔 지정 1번을 해주고 밑에 지정을 한 다음에 여기 밑에 어플라이 옆에 있는 색깔이 최종 색깔이고요. 이게 마음에 들 때 어플라이를 누르면 적용이 돼요. 색깔도 이제 다양하게 마음에 드는 색깔을 우리가 넣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다시 되돌아가기 버튼이 화살표로 작게 옆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백그라운드는 우리 글상자 배경이죠. 글상자의 색깔이에요. 글상자 색깔도 넣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컬럼은 나중에 우리 아까 고등학생 수준의 3단으로 나눈 다단 나누기죠. 다단 나누기인데 4단까지 나눌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단 나누기는 이제 본문 내용 작성할 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이 상태 1단으로 두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자도 약간 글씨에 들어가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글 상자 기능이고요. 이제 태블릿으로 하다 보면 우리는 이제 이거 지우고 싶을 때 그냥 키보드에 딜리트 키 누르면 되거든요. 백스페이스나. 근데 태블릿으로 하는 아이들은 지우는 게 없어요. 근데 그 지우는 게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다 손가락으로 터치를 할 텐데 아이를 눌러가지고 거기 딜리트가 나온다고 알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목을 넣었고요. 그러면은 다시 자 더하기를 눌러서 자 이 텍스트를 눌러가지고 우리 첫 번째 걸로 제목을 넣었는데 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아무거나 고르셔도 돼요. 전 네 번째로 일반 텍스트로 이제 뭐 글, 그림, 누구 이런 거 쓰는 거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글, 그림, 자기 이름을 한번 써볼게요. 자, 그래서 일반 텍스트도 똑같이 I를 눌러서 글자 좀 조절하고 굵게 해서 가운데 정렬 정도 하면 이렇게
제목이랑 지은이 이런 거를 넣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이미지를 넣을 수 있죠. 그래서 더하기를 누르신 다음에 저기 미디어의 제일 처음에 있는 이미지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렇게 작은 거는 컴퓨터에 있는 걸 업로드를 하는 건데요. 보통 이미지를 만들 때 이제 이미지를 직접 다 준비가 돼 있으면은 컴퓨터에 있는 거를 업로드 하겠지만 우리가 바로바로 만드는 상황에서 제일 편한 거는 여기서 그냥 검색해서 넣으면 돼요. 그래서 무료로 넣을 수 있는 이미지가 이제 제공되기 때문에 그냥 치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름이니까 여름을 적을 텐데 주제를 선생님 만약에 유치원이라면은 책 제목이 유치원이라고 써보세요. 아이면 아이라고 써도 되고요. 저는 여름이니까 여름이라고 단어로 쳐서 검색을 하면 여기 나오는 이런 것들을 이제 배경으로 표지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 하나 누르면 우측 하단에 애드라고 노란 버튼이 있으니까 애드를 눌러볼게요. 저는 이제 여름에 놀러 가고 싶은 곳에서 이런 그림을 하나 넣었어요. 자, 우리 크기 조절을 항상 이제 파란색으로 점이 나오는 곳을 조정하면 되고요. 이 연두색은 회전이 가능하니까 뭐 회전이 필요하면은 그림 회전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표지는 간단하게 이렇게 하고 우리 이제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갈 거예요. 여기 화살표 누르시면은 두 번째 장이 나오고요. 항상 몇 쪽인지는 위에 나와요. 아까는 커버라고 나왔었는데 이제 이 페이지라고 나오고 있죠. 그래서 위에 보면은 몇 페이지인지 알 수 있고요. 이제 더하기를 누르셔가지고 우리 이미지 해봤으니까 카메라는 거기 웹캠이 달려 있어서 될 것 같기는 하네요. 저는 줌이 켜져 있어서 안 될 텐데 선생님들은 사실 이 카메라는 태블릿으로 애들이 만들 때 뭐 자기도 찍고 바깥도 찍어서 바로 올리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네 애들이 보통 태블릿을 할 때 많이 써서 컴퓨터로 할 때는 되긴 되는 것 같네요. 저기 이제 주신 거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캡처를 해서 이렇게 이제 넣을 수 있는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펜을 한번 볼게요. 펜이 펜이 아이들이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펜이 재밌게 돼 있어요. 그래서 펜이 기능이 많아요. 그래서 펜을 한번 눌러보시면 자 펜은 위에 이렇게 5개 메뉴가 있거든요. 제일 처음에는 이제 펜이 나오죠. 자, 펜이 나와 있는 첫 번째 메뉴에서 보면은 펜 종류가 5개가 있고 그 다음에 펜의 굵기를 조정하는 5단계가 있는데 지금 가운데가 돼 있죠. 우리 일단 제일 굵게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자, 펜을 제일 굵게. 네, 여기 두 번째 메뉴 펜에서 제일 굵게. 그 다음에 이제 색깔을 눌러보세요. 색깔을 누르면 여기에 이제 되게 요만큼 단색을 우리가 골라가지고 색칠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색칠을 하면서 아이들이 지우개를 자꾸 누르려고 하거든요. 근데 지우개를 누르면 이게 지우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지우개는 사용하지 않고 이제 컴퓨터로면은 컨트롤 Z를 누르시면 되고 태블릿이라면은 여기 언두를 터치를 하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를 잘 하면 아주 쉽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색 왜 좋아하냐면은 이 펜 기능을 매직 펜 10가지가 재밌어요. 매직 펜. 그래서 이 매직 펜 10가지를 하나씩 낙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이 매직 펜은 레인보우 잉크라고 해서 이 그리면 그릴수록 색깔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걸로도 한참 이제 재밌게 놀고요. 색깔이 바뀌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은 컨트롤 Z로 지워주세요. 깔끔하게. 그 다음에 이제 10개의 매직 잉크를 하나씩 해보세요. 두 번째 매직 잉크는 요런 효과. 컨트롤 Z 다시 눌러서 세 번째 매직 잉크는 뭔가 이렇게 환상적인 느낌이 들게 하는 잉크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뭔가 우주 느낌의 이런 잉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잉크들이 있으니까 재밌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잉크는 잔디밭을 그리기 되게 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잔디가 자연스럽게 그려지는 잉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부터는 애들이 좋아하는 반짝이 잉크들이 막 있어요. 그래서 빨간 반짝이 펜, 그 다음에 파란 반짝이, 금색, 은색 반짝이 이런 순서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컨트롤 Z를 누르면서 이제 하나씩 해보시고요. 제일 마지막 반짝이는 또 레인보우 반짝이라서 아까처럼 첫 번째 그 레인보우 느낌의 색깔 바뀌는 펜이 반짝이로 바뀌게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펜 가지고 그리는 거를 좋아하고요. 자, 펜 종류를 다 살펴봤으면은 우리 다시 색깔을 단색 검은색으로 다시 바꿔볼게요. 검은색으로 바꾸시고 이제 펜의 다른 펜들의 느낌을 볼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첫 번째 펜이 잡혀 있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랑 오토 드로우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두 번째 펜은 느낌이 수채화 느낌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두 번째 이거 수채화 느낌의 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느낌은 크레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첫 번째랑 비슷하네요. 크레용. 네, 눌러보면 비슷한데요. 네 번째는 이제 형광펜 느낌이 들고요. 이제 재밌는 건 다섯 번째 펜. 다섯 번째 펜은 인공지능이 빅데이터로 내가 그린 그림이랑 비슷한 그림을 추천해주는 펜인데 오토 드로우라고 하는데 이 오토 펜을 누르면은요. 이제 그림을 못 그리는 친구들도 뭐 강아지를 그리고 싶대요. 그런데 강아지를 뭐 이렇게 좀 아이들 이렇게 근데 아이들이나 저나 비슷하게 수준인 것 같은데 그림 그리는 게 이렇게 그렸어요. 그럼 위에 이제 엄청나게 많은 동물들을 추천해 주니까 이렇게 그렸어도 예쁘게 바뀌어요. 아, 나는 이거 그리고 싶었어요. 사실은 하면서 이렇게 이제 위에 있는 거를 바뀌는 거죠.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제 지우고 얘는 이제 아니다. X를 누른 다음에 얘를 지금 펜이 잡혀 있네요. 아, 언두로 그냥 지우면 될 것 같아요. 언두로 지우고 다시 오토 드로우에서 이제 오토 드로우 지금 이제 스타트 드로잉 나오는 게 이제 인공지능이 감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자동차를 그리고 싶어도 뭐 이렇게 자동차를 그렸어요. 그런데 위에 멋진 자동차를 많이 추천해줘서 클릭만 하면 이렇게 바뀌어요. 자, 이런 경찰차 남학생들 경찰차 그리기 좋아하는데 이렇게 그리기가 힘들어요. 근데 차만 대충 그려도 위에 추천 메뉴 중에서 잘 골라가지고 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인공지능이 추천해준 그림을 가지고 선택을 했다면 위에 X를 누르시면은 이제 이 오토 드로우 모드가 종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닫힌 도형이 잘 그려졌으면 페인트 통으로 색칠까지 해주면 좋아요. 그래서 저기 페인트 통은 근데 페인트 통 색칠하기 전에 이 페인트 통에 지금 담긴 색깔이 요 색깔이에요. 그래서 색깔을 바꿔줘야 돼요. 우리가 경찰차처럼 파란색을 하고 싶으면 파란색을 고른 다음에 이 페인트 통을 눌러야 이 페인트에 파란색이 담기죠. 그런 다음에 색칠하고 싶은 곳에 이렇게 색칠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다른 색깔로 또 골라가지고 페인트 통으로 이렇게 색칠을 해줄 수 있겠죠. 이게 선을 잘못 누르면 이렇게 선이 다 바뀌기도 해요. 컨트롤 Z나 언두를 잘 누르면서 닫힌 도형의 안에 정확하게 눌러주시면은 이제 색칠이 되겠죠. 이러면은 이제 그 그림을 못 그려도 자기가 원하는 거를 색깔까지 해서 잘 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완성되면은 위에 DONE를 누르면
그림이 이제 하나의 객체처럼 이렇게 잡히고 축소를 하고 이동을 해서 넣고 싶은데 넣으면 돼요. 자, 그런데 그림에 이렇게 그리는 오토드로도 재밌고 매직잉크도 재밌는데 정말 쉽게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또 아이들이 더 좋아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여기 더하기에 다시 펜으로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5가지 메뉴가 있었는데 한 가지 안 눌러본 게 있어요. 이거예요. 이모지. 근데 이모지가 우리 윈도우 기본 이모지보다 훨씬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웬만하면 원하는 거를 우리가 찾아서 넣기가 좋아요. 여기 표정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사람 모양도 많고 동물들도 많이 있고 과일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뭐 여우를 넣고 싶다 하면 여우 그냥 이렇게 고르면 되잖아요. 골라서 DONE 누르면 여우가 들어가고. 그래서 더하기 눌러서 펜에 이 이모지가 뭐가 있는지를 쭉 한번 살펴보세요. 정말 많아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하는 실수가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씩 넣기 귀찮으니까 저는 사자도 필요하고 자 사자가 넣었어요. 그 다음에 이모지를 다시 가가지고 사자도 넣고 그 다음에 뭐 사자 옆에 있던 호랑이도 하나 넣고 그 다음에 또 동물을 하나 더 넣어볼게요. 늑대도 하나 넣고 자 3개를 동시에 이렇게 가져온 다음에 DONE를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세 개를 가져와서 DONE를 누르면 이 3개가 하나로 잡혀요. 그러면 자기가 마음대로 이렇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이모지로 가져오거나 그림판에서 뭘 하고 가져올 때는 하나씩 하나씩 가져와야 마음대로 이렇게 하나씩 움직일 수 있어요. 이건 이제 3개를 한꺼번에 한 다음에 가져오니까 묶여가지고 원하는 위치에 넣기도 그렇고 좀 힘들겠죠? 그래서 이제 더하기에서 우리 펜 기능을 사용을 할 때는 이모지에 골라서 하나씩 가져오면 좋고요. 이런 아까 말풍선 있는 그런 책을 여기 이모지랑 같이 이용하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만약에 여자 사람과 남자 사람을 넣어가지고 말풍선을 넣고 그렇게 책 형식으로 할 때 이모지에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더하기의 펜에 사실 그림을 안 그려도 여기서 잘 고르면은 정말 괜찮은 모양의 책들 만들 수 있겠죠. 뭐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고 사람 모양을 보면은 뭐 학사모 쓰는 사람도 있고 해서 이제 뭐 이렇게 골라가지고 이제 나중에 살펴볼 말풍선 기능을 더하면 이제 사람의 말풍선이 있는 그런 책들을 많이 만들 수 있어요. 자, 더하기에 우리 펜까지 텍스트까지 받고 이제 음성 녹음. 아까 유치원 아이들 작품집에 자기 목소리 넣고 선생님도 목소리 넣고 그런 것들 이제 이것도 레코드 누르면 이제 우측 상단에 스타트 레코딩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누르셔가지고 3, 2, 1 나오면 이제 위에 쭉 가는데 말씀하시면은 다 녹음이 되는 거고 끝나면은 저기 우측 상단에 스탑 레코딩을 누르면 돼요. 한번 해보세요. 여기 웹캠들이 다 달려있어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녹음이 끝나면은 이제 재생을 해볼 수 있어요. 자, 저도 잘 녹음이 됐고요. 이거를 딜리트 할 수도 있고 사용하려면 유즈 레코딩 누르시면 이런 모양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모양을 원하시는 데에 배치를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음성 녹음까지 기능들을 쭉 봤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밑에 이런 기능. 자, 프레임이랑 말풍선인데 프레임을 보기 위해서 우리 또 여기는 뭐가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3쪽으로 넘겨 볼게요. 자, 옆에 쪽을 눌러가지고요. 3쪽으로 가시면 여기 이제 제일 위에 보시면 3쪽이라고 나와 있고 자, 프레임을 보통 이제 만화칸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이제 아까 부를 때도 코믹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근데 뭐 만화 아닐 때도 프레임을 쓰면 좋을 만한 그런 데가 많이 있거든요. 깔끔하게 보이니까 일단. 그래서 이 프레임을 한번 눌러보시면 이제 이런 칸이 나는 창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나눈 창들이랑 앞에 그런 기능이랑 같이 쓰면은 더 예쁘게 책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눠준 것 중에 뭐 이렇게 세로로 세 개 있는 거 한번 골라볼게요. 지금 보이는 대로 나눠지는 칸들인데 이제 나중에 해보실 때는 원하시는 거 누르시면 돼요. 자, 이 색감자리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칸 기능이죠. 그래서 칸이 고정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이 칸에 뭐 이거는 세컨 만화처럼 이어지게 할 수 있고 그걸 여러 가지 틀을 이용해서 여기에다가 뭐 글이나 이미지를 잘 넣으면 되는데 뭐 애들 작품집을 할 때도 이 틀을 잘 사용하면 더 깔끔하게 보이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틀이 꼭 고정되어 있는 틀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에 틀을 요만한 틀 하나에 뭐 그림을 넣고 여기에 글자를 넣어서 이제 그림이랑 간단한 시 그래서 이게 시 작품집처럼 아주 글자는 조금만 적으면 되니까 아이들은 그림 넣고 뭐 이런 틀을 만들고 싶다 하면은 여기 틀이 지금 다 자물쇠가 되어 있지만 자물쇠가 되어 있죠. 그래서 뭔가 안 움직이게 돼 있죠. 근데 여기 I를 눌러보면은 자물쇠를 풀 수가 있어요. 언락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프레임 이거 말고도 다른 것도 다 조금씩 수정해서 쓸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프레임으로 맞춰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언락이라는 이 자물쇠를 I를 눌러서 이렇게 해지를 하면 자물쇠가 없어지고 얘가 막 움직이죠. 그럼 얘는 그냥 딜리트를 누르면 또 지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다시 I를 눌러서 언락을 시킨 다음에 늘려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 틀을 또 안 움직이면 좋으면 또 락을 걸면 아까 그 틀이 이제 이런 틀로도 바뀌죠. 그러니까 다른 틀도 다 이렇게 선생님이 원하는 대로 다 바꿔서 만들어 쓸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런 틀에다가 여기에 그림 넣고 여기에 글 넣으면 되겠죠. 그럼 여기 더하기를 누르면은 이 틀에는 이 더하기 표시가 나오는데 더하기에서 이제 이미지를 쉽게 넣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카메라로 찍어서 넣을 수 있고, 뭐 이제 파일을 업로드 할 수 있고, 구글 드라이브를 가져올 수 있는데 대부분 이제 이미지를 쓰니까 이제 이미지를 하나 넣어 볼게요. 뭐, 나무에 관한 이제 시를 쓰라고 했다, 아이들한테. 그럼 나무 이렇게 치면은 나무 그림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이런 큰 나무 하나 가져와 볼게요. 이제 나무가 들어갔어요. 나무 위치도 나무 가운데를 누르면 나무 위치랑 크기도 조절을 할 수 있거든요. 어디 잡냐면은 이제 안에 있는 그림을 위치 변경이나 크기 조절은 얘를 한번 누르면은 그 조절 모드로 바뀌어요. 이렇게. 그럼 이게 크기도 조절되고 위치도 넣을 수 있어요. 그럼 이런 식으로 탑파를 하나 넣고 여기는 이제 우리 더하기에는 그림 넣는 거니까 여기 위에 있는 노란 더하기에 텍스트를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텍스트에 뭐 나무야 무럭 자라라. 전 이렇게 간단하게 쓰고 그냥 복사 붙이기를 엔터 치면서 해 넣어 볼게요. 예시니까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I를 눌러서 가운데 정렬도 하고 네, 꾸며서 넣을 수가 있죠. 그런 다음에 뭐 필요하다면은 또 더하기의 펜에서 이제 이모지가 귀여운 것들을 금방 넣을 수 있으니까 뭐 식물 같은 거, 나무는 여기 없나요? 한번 찾아볼게요. 네,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나무 있네요, 나무. 여기도 나무가 있고. 그럼 이렇게 넣으면은 이제 좀 귀엽게 나무에 관한 거를 이제 한 페이지를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프레임을 써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하기를 다시 한번 눌러 보시고 이제 4페이지라고 나오는데 자 더하기가 계속 나와요. 이거는 300조까지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뭐 많이 안 눌러봤는데 제가 이거 이 연수를 겨울에 정보원에서 했는데 어떤 한 선생님이 끝까지 눌러보시더라고요. 300조까지 된다고 알려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더하기 누르시면은 이제 4쪽이 나왔는데 여기 더하기에서 이제
말풍선이랑 이것까지 하고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말풍선은 여기 말풍선이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말풍선을 가져오면은요, 얘 클릭만 하면은 말풍선이 하나 들어오는데 꼬리 변경이 되게 쉬워요.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쓰다 보면은 이 말풍선 꼬리가 변경이 이렇게 쉽지 않은 것도 있거든요. 그 말꼬리도 잘 이렇게 변경이 되고 더블 클릭하면 바로 써져요. 그래서 뭐 안녕하세요 이렇게 쳐볼게요. 자, 그러면 이 말풍선에 대한 옵션은 똑같이 I겠죠? 왜냐면 여기 글자 크기나 뭐 말풍선 색깔이나 두께나 이런 거 전혀 하는 데가 없잖아요. 무조건 I예요, I. I를 누르면 이제 말풍선의 색깔을 고를 수 있는 게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풍선에 그림자도 넣을 수 있게 돼 있고요. 이제 활성화 안 해도 돼요. 그림자는 보통 잘 안 넣으니까. 자, 그 다음에 경계. 우리 말풍선의 경계가 지금 검은색으로 들어가 있는데 경계를 아예 없앨 수도 있어요. 근데 말풍선의 경계를 이렇게 활성화한다면 그 경계에 대한 색깔과 두께까지 조절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이제 검은색으로 말풍선 경계의 색깔이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이제 우리 앞서서 색깔 바꾼 본 기능으로 똑같이 이제 이렇게 눌러도 색깔을 쉽게 바꿀 수 있고요. 말풍선의 이런 경계의 굵기도 우리 글자 크기처럼 슬라이드를 통해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만큼의 옵션은 말풍선 모양에 대한 옵션이고 이제 안에 있는 텍스트 세팅도 그 밑에 바로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말풍선 안에 글씨는 그 밑에 텍스트 세팅을 누르시면은 또 다른 또 이런 옵션이 나오면서 이 안에 말풍선 안에 글씨 색깔과 네, 글씨 크기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북 크리에이터로 이런 거 만들기가 쉬워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더하기의 펜에 이 이모지에 사람이 많다 그랬죠. 그러면 이 사람을 하나 고르는 거예요. 사람이랑 보통 말풍선이랑 많이 쓰니까 사람을 하나 골라볼게요. 아기가 있네요. 저 아기를 하나 골라볼게요. 자, 아기를 하나 가져와서 아기 얼굴을 좀 크게 하고 그다음에 안녕하세요 대신 우리 유치원에 다닐래? 자, 유치원 홍보물이 필요하다. 자, 이러면은 이거 북크리에이터로 나갈 필요가 없고 여기 이거 보여드린 거는 북크리에이터가 나중에 보면은 다른 기능도 좋은 게 많거든요. 마인드맵도 만들 수가 있고 이렇게 한데 이거를 이제 필요한 이미지가 만약에 필요할 때 이게 말풍선이 잘 돼 있으니까 말풍선 꼬리 길이도 뭐 이렇게 다 조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가 필요하다면 이런 이미지를 여기서 사용을 한 다음에 이 윈도우에 캡처 도구를 해서 캡처를 해서 딴 데 갖다가 써도 되겠죠. 북크리에이터의 기능을 가지고 우리는 그대로 여기서만 써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캡처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캡처를 하면 그냥 이제 이런 그림 파일 하나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다양한 나중에 보면은 진짜 다양한 기능 많거든요. 그거를 다 이렇게 우리가 북크리에이터에서 그냥 대충 디자인을 해서 이렇게 그림 파일로 만들어 가지고 다른 데 넣어도 돼요.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네, 우리 여기에 이모지와 그리고 이 말풍선을 잘 쓰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간접 말풍선인데 기능은 똑같으니까 넘어갈게요. 간접 말풍선도 이 꼬리 조절이 아주 쉽게 돼 있고 나머지 기능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말풍선. 그 다음에 더하기에 이제 마지막 미디어의 최종 마지막 기능은 그냥 클릭만 하면 되는 거. 이모지 같은 거예요. 이 18개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는 잘 안 쓰게 될 것 같아요. 이건 이제 미국에서 잘 쓰나 봐요. 이런 이모지들, 와우 같은 거 이제 넣는 거죠. 그냥 스티커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미디어 기능은 다 살펴봤고, 이제 우리, 네, 한 25분 정도까지 쉬었다가 미디어랑 모얼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연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연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연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자리에 앉으세요.
아, 그러네요. 음소거가 되어 있네요. 아, 어느덧 제가 연수에 하도 반응이 줌에 없으셔가지고 잊어버렸어요. 아, 그냥 카메라 끄고 안 들으시는 줄 알고 제가 죄송합니다. 네, 듣는 분이 네 계시네요. 아, 죄송합니다. 네, 다 화면 공유도 다시 하고 카메라랑 마이크도 다시 켰어요. 네, 네. 아, 여기 아직 네 반응이 이제 오셨네요. 네, 아, 잘 듣고 계시대요. 네, 제가 채팅이 안 올라가서 깜빡 잊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우리 쉐이프 기능을 보고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쉐이프에 있는 이 얘네들이랑 여기 화살표 이제 집어넣고 있는데 이거 말풍선처럼 이렇게 집어넣고 더블 클릭해서 글씨를 쓰면 되고, 이제 화살표도 하나 가져와 보면은 이렇게 화살표 머리 방향 설정 이런 것들이 아주 쉽게 잘 돼 있고 굵기나 이런 게 잘 돼 있어서 이제 복사하기도 되거든요. 우리 여기서 컨트롤 C, 컨트롤 V 이런 거 다 먹혀요. 그래서 컨트롤 V를 하면은 이렇게 이제 배치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 마인드맵 같은 이런 것들을 이제 간단하게 화면이 필요하다 하면은 이 북크리에이터에서 이렇게 지금은 좀 대충 만들고 있지만 이런 이미지를 필요할 때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해서 넣으시면은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회전해서 돌려도 되지만 이 머리 방향만 이렇게 바꿔줘도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도형이랑 이런 색깔을 도형 그리고 화살표만 가지고 필요한 이미지가 있을 때 쉽게 색깔도 바꾸고 해서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 이제 이렇게 북크리에이터로 만든 다음에 또 이제 아까 한 것처럼 캡처 도구로 캡처해서 이미지로 쓰면 좋겠죠. 그래서 북크리에이터의 기능 가지고 책을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여기 이제 이런 우리 이미지가 필요한데 미리 캔버스도 유료로 나와서 잘 없고 캔바에서도 원하는 게 없다 하면 이제 간단하게 빨리 마인드맵 같은 이미지를 여기서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 파일로 저장해서 또 다른 데 쓰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네, 더하기 눌렀을 때 쉐이프는 이제 크게 어려운 건 없고 이제 한번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해서 바로 글씨 크기 조절을 글씨도 쓰고 또 I를 눌러서 이런 조절이 편하다는 것과 이 선은 화살표는 어떤 걸 눌러도 이렇게 머리 방향을 쉽게 고를 수 있다는 게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두 개는 화살표 머리 방향이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얘는 보니까 얘는 아니네요. 다른 머리 모양이 보여가지고 한번 눌러봤는데 네,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뭘 해도 네, 이런 머리가 되니까 하나만 골라가지고 잘 방향 조절만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더하기 눌러서 6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6쪽으로 가시면은 이제 네, 쉐이프는 또 쉐이프를 다 봤으니까 모월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이렇게 제일 밑에를 보시면은 인베드라고 있어요. 인베드에서 유튜브 영상을 넣을 수 있는데 아까 영상 같은 거 넣는 게 바로 이 인베드에서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인베드를 눌러보시면은 자 더하기의 모월에 인베드예요. 그래서 인베드를 눌러보시면 여기 유튜브가 대표적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유튜브 영상을 링크만 넣으면은 바로 쉽게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 영상 아무거나 하나 넣어 볼게요. 유치원이라는 거를 쳐봤어요. 치원에 가요 이런 게 있네요. 자, 이런 게 있다. 컨트롤 C를 여기 주소창 그냥 하셔가지고 넣기만 하면 들어가요. 그래서 노란 버튼이 활성화됐을 때 이렇게 넣으면 영상이 이렇게 쉽게 들어가지죠. 그래서 크기 조절도 양쪽 모서리를 해서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영상 넣는 것도 많이 쓰는데 더하기에 모월에 있고요. 제일 마지막에 이 인베드에서 영상을 넣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인베드에서 영상을 넣는 거랑 그 다음에 이제 추가 기능을 무료로 쓸 수 있는 추가 기능이 있어요. 자, 여기 add apps라고 인베드 밑에 있을 거예요. 우리 모어에 인베드는 이렇게 유튜브를 넣는 거고 그 밑에 보면 add apps라고 되어 있는 데를 들어가 보시면은 자, 여기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5가지가 이제 무료로도 쓸 수 있고요. 이제 저도 지금 무료 계정으로 보여드리는 거랑 무료 계정으로도 충분히 잘 만드실 수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프리미엄 붙은 건데 사실 프리미엄 붙은 게 별로 쓸데가 없는 것만 프리미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쓰는 것들 우리 그리고 계정 연동이 필요 없는 이 2가지만 정말 간단하면서도 기능도 좋고 계정 연동이 필요 없는 2가지만 이렇게 활성화를 한번 시켜 볼게요. 자, 이 첫 번째 거 여기 이제 깊이 되어 있는 거 여기 이제 여기에 누르면 활성화를 시키면 되고요. 나중에 이제 연결을 끊고 싶다 할 때는 저처럼 이렇게 이런 버튼이 나올 거예요. 그때는 이제 disable 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이제 선생님들 연결 안 돼 있으실 때는 이 2가지 깊이랑 이 그래픽 오가니저스 얘를 이제 이렇게 활성화 버튼을 한번 눌러보세요. 이렇게 초록색 체크가 되도록 하면 되고요. 이 2가지 활성화 시키는 동안 그 옆에 거는 뭐냐면 이거는 비트모지라고 이제 캐릭터를 자기만의 캐릭터를 만드는 건데 그 계정이 있으면 연동해서 가져오는 거고요. 이제 캔바는 많이들 이제 쓰시니까 그 미리 캔버스 같은 디자인 프로그램이고 이것도 계정이 있으면 연동돼서 가져와요. 이것도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거를 이제 연동해서 가져오는 건데 사실 이런 거 연동 안 시켜도 이 2가지만 해도 아주 쓸만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2가지를 이렇게 클릭을 하셔가지고 이제 연동이 돼서 여기 버튼 누르고 이제 수락해서 이렇게 초록색이 나오셨다면은 이제 여기 위에 X를 누르시면 돼요. 좌측 상단에 여기 X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돌아가시면 돼요. 원래 화면으로. 그러면은 이제 그게 추가가 돼 있을 거예요. 더하기에 모어에 가면은 이제 여기 위에 그래픽 오가니저스와 P가 이렇게 추가가 돼 있을 거고요. 이제 DP예를 한번 볼게요. 먼저 이게 아주 간단해요. 움짤이라고 하죠. 움짤. 움짤 프로 움짤을 그냥 쉽게 넣을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이거든요. 자, 클릭을 한번 DP를 눌러 보시면은 자, 2가지 탭이 있어요. 여기도. 첫 번째는 움짤, GIF 이미지, 움직이는 이미지. 2번째는 이제 스티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이제 우리 움짤을 한번 볼 텐데요. 이렇게 마우스로 내려보면 너무 많아가지고 뭘 쓸지를 우리가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영어 단어, 감정을 나타내는 영어 단어를 치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행복한 움짤을 넣고 싶다 하면 해피 쳐가지고 보시면 이제 행복한 움짤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애들 스펀지밥 좋아한다면 스폰지밥 이런 거 넣을 수도 있고요. 다시 뭐 슬픈 거를 넣고 싶다 하면 에세드를 한번 넣어 볼게요. 그러면 울고 있는 얘기도 있네요. 이런 식으로 움짤, 움직이는 이미지 넣는 게 되게 쉽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 무료 기능으로도 가능한 거니까 이 기피에서 우리 모어에서 기피를 쓰실 때는 이제 하도 많이 나오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에 그냥 단어식으로 검색을 하면 되고요. 스티커도 마찬가지로 스티커는 이제 움짜리기보다 좀 애니메이션 같은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이라고 뭐 비슷하긴 한데 일단은 우리 스티커도 그렇게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더하기 모월에서 스티커. 스티커는 그냥 예를 들어 저는 그런 식으로 검색해요. 사람마다 뭐 다르겠지만 여기 움짤은 이 감정 단어를 넣어가지고 할 때가 많고 이 스티커는 그냥 명사. 그래서 GIF 움짤은 형용사를 좀 넣고 여기 이제 스티커에는 명사를 넣으면은 원하는 거 찾기가 좋아요. 예를 들어 뭐 푸드 같은 거 치면은 음식들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막 햄버거 움직이네요. 돌아가는 햄버거. 이런 거 막 넣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이제 좀 GIF라고 되어 있는 거에서는 어
네, 형용사 위주로 검색을 한번 해보시고요. 네. 그리고 여기 스티커를 검색을 하실 때는 명사 위주로 검색을 하셔가지고 넣으시면 돼요. 플라워 이런 거 치면은 이제 예쁜 꽃들도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이 추가 기능까지 하면 뭐 그릴 필요는 또 없어요. 그죠? 쉽게 쉽게 원하는 이미지 이런 것들을 다 넣을 수가 있어가지고 풍성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다 찼으니까 더하기를 해서 7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7쪽 가시면은 자, 아까 이제 모월에서 추가 기능 이 그래픽 오가니저스 이것도 좋아요. 이거는 책을 좀 있어 보이게 만들 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일부는 무료고 일부는 유료인데 그래서 이렇게 왕관이 붙은 거는 또 유료라서 잘 안 되지만 이런 형식 같은 거 제일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거 한번 눌러볼게요. All About Me 같은 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틀로 쓰면 좋아요. 그래서 다른 무료 틀도 잘 쓰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Add to Book 이렇게 하면 이게 틀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한글로도 다 바꿀 수 있어요. All About Me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 바꾸는 건 I였죠. I를 눌렀는데 안 바꾸네요. 아, 이게 자물쇠가 돼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자물쇠로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걸 일단 풀고 I에서 자물쇠를 언락킹 이건 아까랑 좀 다르네요. 자물쇠 표시가 아니라 뭐 언락킹 이거 활성화하는 거네요. 근데 왜 언락이 밑에 있어요. 이거 아닌가 봐요. 얘 언락을 풀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얘 언락을 풀고 그러면 글자를 바꿀 수 있죠. 그래서 나를 소개합니다. 이렇게 하면 다 바꿀 수가 있으니까 틀만 잘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 틀은 다 자물쇠 풀어가지고 조절이 가능한 거 이렇게 이제 프레임 할 때 배웠으니까요. 이런 자물쇠를 잠겨 있다고 해도 잘 풀어가지고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네임 같은 거는 여기는 이제 자물쇠가 안 걸려 있어서 뭐 이름 이런 식으로 바로 바꾸면 여기 틀도 쓸 수가 있겠죠. 이름, 나이 이런 식으로 이제 영어로 돼 있어도 그래픽 오가니저스에서 따가지고 이 책 형식을 계속 쓰면 돼요. 반, 좋아하는 과목 뭐 이런 걸로 바꿔볼게요. 좋아하는 음식, 그다음에 싫어하는 음식. 자, 그러면 이제 뭐 우리 반 아이들을 소개하는 책을 만든다 하면 이제 이 틀을 계속 쓰면 편하잖아요. 그럼 페이지 복사가 있어요. 페이지 복사.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더하기랑 i랑 여기 페이지만 보면 된다고 그랬는데 더하기 i는 거의 봤어요. 이제 그럼 이제 페이지를 한번 눌러보시면은 다른 거는 우리가 기능 하나하나씩 만들어 보면서 이렇게 하다가 이런 그래픽 오가니저스의 틀 가지고 이제 각자 다른 학생들 내용만 바꿔서 쓰겠다 하면은 자, 지금 이제 페이지 여기를 누른 건데 페이지 조절도 정말 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페이지마다 점점점이 있는데 여기 카피를 누르시면 이제 똑같은 게 계속 복사가 되니까 요거를 이제 학생 수만큼 복사를 해놓고 내용만 다르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책 표지가 여기 앞에 있으면 커버라고 표시되지만 뭐든지 그냥 앞에 넣으면 커버가 돼요. 그래서 페이지를 왔다 갔다가 되게 편하게 돼 있어요. 이게 다 드래그를 하면 되거든요. 드래그를 해서 다 페이지 조절을 쪽수 조절이 가능하고 제일 앞에 갖다 놓으면 그게 표지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페이지는 내가 원하는 페이지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왔다 갔다 다 조절을 하면서 페이지 변환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 페이지 지울 때도 마찬가지로 페이지에 있는 점점점에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딜리트를 누르시면은 이제 페이지 복사나 삭제 이런 기능이 점점점을 누르시면은 되게 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책을 만들었다고 치면 이제 보니까 11쪽에 11쪽에 책이 만들어졌네요. 그래서 페이지를 보면 이제 우리 페이지 바로가기 기능도 여기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페이지가 많으면 한쪽 한쪽 넘겨보면 끝까지 가기 귀찮을 때 우리 이게 페이지를 눌러서
이제 표지를 봐야지 하면 이렇게 누르면 바로 표지가 봐요. 그래서 이제 페이지가 많을 때 선생님들이 이렇게 이제 원하는 장을 골라 볼 수 있는 것도 여기고요. 그 다음에 완성된 책 미리 보기가 저기 이제 아이 옆에 화살표가 있죠. 눌러보시면은 이제 내가 만든 책이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넘겨가면서 살펴보실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이 책을 링크를 부여해야지 할 때 이제 링크를 부여하러 가볼게요. 자, 지금 이제 우리 만드는 메뉴는 다 살펴본 거고, 다시 이 라이브러리라는 내 책이 모여있는 장소로 갈 거예요. 그래서 왼쪽 상단에 라이브러리를 눌러가지고 나가시면 이제 선생님들은 한 권이 있을 수가 있겠고, 저는 이제 여러 권을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여기 윈도우 모양이 있거든요. 저게 보기 모드예요. 그래서 한 권씩 보기 모드랑 여기 윈도우 모양은 한번 눌러보시면 여러 권 보기 모드로 작게 나오는데 한 권이 있으시면은 이제 한 권만 보이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전 여러 권이 있으니까 이 라이브러리가 쫙 이렇게 한눈에 보이고요. 근데 이제 여기 한눈에 보이는 거에서는 링크를 달거나 이런 것들이 다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지구본 모양이 있죠. 이 지구본 모양이 있는 거는 다 링크가 부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링크를 부여한 책은 지구본으로 표시가 되고요. 저는 다시 한 권 보기 모드로 가서 그럼 지금 만든 이 책에 링크를 부여를 해볼게요. 이 책이 지금 들어가면 보이는데 이제 뭔가 표지가 지금 안 보이시니까 보기가 별로니까 그럼 저는 두 번째 있는 이 책 가지고 링크를 부여를 해볼게요. 자, 이제 선생님들 여기 보면은 자, 여기 한 권의 책을 만드셨으면은 그 밑에 여기 메뉴가 중요해요. 자, 책 모양이 있고 공유 모양이 있거든요. 이 가운데가 공유 모양이죠. 그래서 공유 모양 이렇게 점 요렇게 되어 있는 공유 모양을 눌러 보시면은 이제 책을 퍼블리시 온라인이라고 해서 온라인으로 출판한다. 이게 바로 링크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퍼블리시 온라인을 한번 눌러 보시면은 이제 내가 만들었던 그 책에 링크가 부여가 되는 거고요. 이름 제목만 쓰고 나머지 이런 것들은 옵션이라서 다 안 건드셔도 돼요. 기본 세팅이 아주 잘 돼 있으니까 뭐 책 제목이랑 저자 이런 거 한번 수정해 주시고요. 뭐 책 제목이 있으면 책 구현 설명이 있으면 그 설명 내용을 적어도 되는데 여기 옵셔널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건 선택이라서 뭐 안 적어도 되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안 건드려도 되는 게 이게 이제 공개를 할 거냐 안 할 거냐고 그다음에 책을 다른 사람이 복사해서 쓰게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런 건데 다 안 하게끔 기본 세팅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링크만 부여를 할게요. 그래서 퍼블리시 온라인이라고 여기 파란 버튼을 누르면 이 책의 링크가 이제 부여가 되는 거고 이런 화면이 나오면서 이제 이 책에 링크가 부여가 됐으니까 여기 이제 카피 링크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카피 링크를 누르면 링크가 자동으로 복사가 돼요. 그럼 이 링크를 이제 저는 줌 채팅창에 올려볼게요. 줌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저걸 누르면 이제 이 책이 열리겠죠. 저도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책이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지금 만든 책들은 여기 이제 카피 링크를 하면 되고요. 자, 이 창을 한번 닫아볼게요. 자, 창을 닫고 아까는 이 지구본이 없었는데 이제 링크를 부여하면 이 지구본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그러면 이 링크를 가지고 여기저기 학부모님들께 보여주고 공개를 했다고 치면 이제 그거를 한 일주일만 공개하고 싶어요. 그럼 이제 일주일 뒤에 그 링크를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링크 없애려면 또 여기 지구본을 눌러가지고 한 일주일만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다음에 일주일 뒤에 스탑 퍼블리싱을 하면 이 링크 없어져요. 그래서 계속 공개되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들이 마음대로 이 링크를 없앴다가 살렸다가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스탑 퍼블리싱 이게 이제 링크를 없애는 거고요. 그리고 책을 아예 삭제를 하고 싶을 때도 이 링크를 없애야 삭제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책을 지우고 싶다 연습용이니까 그러면은 이 스탑 퍼블리싱을 하면은 지구본 모양이 이제 없어지거든요. 그럼 공유 링크가 없어졌고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책 모양을 누르면은 이제 여기에 딜리트가 있어요. 딜리트 북.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드는 책을 삭제를 하는 거고요. 이제 아이들을
초대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면 이제 보통 이제 뭐 구글 계정으로 다 있으면은 편하겠지만 그렇게 하면은 이제 초등학생까지는 그런 것들이 좀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가정에서 만들고 부모님이랑 도와서 만들고 그럴 때도 그냥 링크나 QR 코드만 주는 방법이 있어요. 자, 여기 프로필을 눌러보시면은 스튜던트 로그인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스튜던트 로그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학생의 계정을 선생님이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정말 혁신적으로 쉽게 만들게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런 화면이 나오실 텐데 여기 이제 선생님들이 이거 Add More Student를 누르면 이제 학생들 명단만 복사 붙이기를 하면 쫙 알아서 링크랑 QR코드가 생겨요. 그래서 얘를 한번 눌러볼게요. Add More Student 누르신 다음에 여기 이제 한 줄에 한 사람을 적으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이제 김철수, 이철수 이런 식으로 쓰면 되지만 이게 만약에 엑셀 파일이나 그렇게 명단이 있으면 복사 붙이기 하면 한 줄로 쭉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쭉 그냥 이렇게 있으면 돼요. 지금은 이제 명단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지만 지금 우리 테스트니까 한 명만 그냥 생성해 볼게요. 저는 지난주 남평초 연수에서도 본 장민경 선생님 여기 아이디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장민경 이렇게 이름을 쳤어요. 쳤으면은 이제 뭐 다른 애들도 이름을 쭉 있으면 되겠죠. 근데 이게 넥스트 누르면 이제 바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북크리에이터의 이런 아이디 만드는 형식은 우리나라에도 많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되게 특이하게 쉽게만 구현이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넥스트를 눌렀어요. 그럼 이제 선생님들 그 라이브러리 이름이 나왔죠. 그 다음에 또 넥스트를 누르면 이제 QR코드랑 링크가 벌써 부여가 됐대요. 저는 이제 연습사만 많이 해놨는데 그러면 지금은 장민경 선생님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찾아보니까 또 가나다 순으로 돼 있죠. 그런 다음에 이제 링크랑 QR코드가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아이들 명단을 쭉 복사 붙이기를 해도 순식간에 이렇게 쉽게 링크랑 QR코드가 부여가 되고요. 그러면 이 많은 애들 거를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QR코드를 나눠줘가지고 찍어서 바로 접속하게 하는 방법과 링크를 그냥 이제 주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이 QR코드도 되게 좋게 돼 있는 게 딱 인쇄를 할 수 있게 나눠주기 좋게 나와요. QR코드를 눌러보면은 이렇게 이제 인쇄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인쇄를 해보면은 A4 한 장당 6개의 네모칸을 이렇게 오려가지고 애들 이렇게 나눠주면 뭐 집에서도 아니면 교실에서도 찍어서 바로 이렇게 접속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띄워만 줘도 이제 링크를 이렇게 QR코드 리더기로 이렇게 찍으면 접속이 되겠죠. 근데 이제 가정에서 하라고 할 때 나눠줄 때는 이거 인쇄해가지고 오려서 나눠주면 그냥 QR코드로도 바로 이렇게 로그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냥 이제 뭐 게시판이나 뭐 카톡이나 이런 데에서 링크로 이렇게 주고 싶을 때는 이제 여기 스튜던트 로그인에 그 옆에 거 다운로드 로그인 링크 얘를 누르면 이게 이제 텍스트 파일로 바로 이렇게 메모장으로 다운로드가 돼요. 그래서 그 메모장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제 각 아이들마다 여기에 보시면 아까 지읒으로 가서 이렇게 장민경 선생님 링크가 이렇게 부여가 됐죠. 그래서 아이들마다 고유의 링크가 이렇게 부여가 되고 이 링크를 누르면 또 바로 접속이 돼요. 그래서 QR코드랑 링크로 접속을 하게끔 만드는 건데 정말 쉽게 돼 있어서 뭔가 개인정보 하나도 필요 없고 선생님도 몇 초면 만들게 돼 있어서 진짜 다른 프로그램도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교육에 활용하기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보여드릴 거는 이제 아까 책 한 권 링크는 우리가 해봤잖아요. 근데 이 책을 이제 선생님들이 그렇게 아이들에게 QR코드든 링크든 뿌려가지고 애들이 접속을 해서 뭔가 만들었다면 그게 다 선생님 라이브러리에 이렇게 쭉 모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QR코드랑 뭐 링크로 나눠주면 여기가 접속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유북을 누르면 다 선생님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체를 공유하는 그 링크를 만드는 방법을 이제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이제 이 라이브러리라는 거잖아요. 이 라이브러리는 톱니바퀴를 누르면 돼요. 톱니바퀴. 톱니바퀴를 누르시면은 이제 저는 이제 공개가 라이브러리 링크를 아까처럼 없애볼게요. 제가 미리 만들어 놨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 화면에서는 이런 것만 있죠. 퍼블리시 라이브러리 온라인. 아까는 이제 책 한 권의 퍼블리시였다면 이거는 이제 라이브러리를 링크를 부여하는 거고요. 제가 이거 아까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으니까 아무렇게나 치시라고 한 이거를 여기서 수정하는 거예요. 그 라이브러리 이름도 여기서 바꾸실 수 있어요. 나중에 들어가서도 바꾸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그런 것들 우리 여기도 뭐 기본 옵션들이 잘 돼 있어서 그대로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걸 한번 눌러볼게요. 이제 라이브러리에 링크를 부여를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바꿀 수 있죠. 그리고 선생님들 회원 가입할 때 나왔던 것들이 계속 나와요. 그걸 여기서 다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선생님들 뭐 반이나 뭐 연수중이나 뭐 이런 것들 그 라이브러리 이름을 여기서 바꾸시고 그다음에 이런 설명 같은 거는 이제 넣으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 라이브러리의 테마가 8가지인데 여기 제일 끝에 우드가 제일 낫더라고요. 나머지는 좀 너무 단색이 튀어서 라이브러리 테마를 이제 8가지 중에 골라주시면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라이브러리 링크가 나가요. 그런 다음에 이게 1단계였고요. 이 테마 고르는 것까지. 그 다음에 넥스트 누르면 2단계는 이제 첫 번째 거를 누르시면 돼요. 이것도 링크만 있는 사람이 보게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비밀번호까지 입력하는 거고, 세 번째는 이제 다 공개를 하는 건데, 이제 첫 번째가 주로 많이 쓰이니까 그렇게 말씀드렸고, 이것도 넥스트를 이제 누르고요. 그 다음에 보면 이제 회원가입할 때 뭐 과목 고르는 게 나오죠. 여기서 다 바꾸실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넥스트를 누르시면은 또 학년 고르는 게 이것도 회원가입 단계에서 학년 고르는 건데 이것도 또 여기서 바꾸실 수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다 끝나면은 여기 노란색으로 이 컨퍼맨드 이거 누르시면은요. 이제 또 라이브러리가 퍼블리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뷰 온라인을 누르면 이제 라이브러리 형식으로 보여요. 그래서 여기 있는 뷰 온라인을 눌러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라이브러리 형식으로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애들 책을 하나씩 클릭을 하면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럼 이 라이브러리 링크는 어느 거냐? 이 라이브러리 링크는 이 위에 있는 이거예요. 이게 이제 주소 표지술에 있는 이 주소가 이제 라이브러리의 링크가 되는 거고, 이것도 이제 줌 채팅창에는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학생들이 만들면 라이브러리로 공유할 수도 있고, 그리고 선생님이 만들어준 아이디 계정으로 만든 애들은 선생님들이 그냥 실시간으로 들어가서 다 고쳐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정도 가능하고 하니까 이렇게 운영하기가 아주 좋고요. 이제 이제 무료 계정에서는 40건만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40건도 충분한 게 우리가 구글 계정 만들면 40건을 만들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저는 이제 구글 계정을 여러 개를 쓰거든요. 그래서 구글 계정을 여러 개를 쓰면서 40건씩 만드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이제 이런 방법이 있어요. 이 라이브러리에서 삭제를 하고 백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책을 이제 한 40건이 다 차간다. 그리고 졸업한 애라 그냥 다운만 받아놓고 지우면은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얘를 다운 받아놓고 지우면은요, 나중에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북 형태로 다운로드 받는 방법과 살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마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공유 버튼에서 여기 세 번째가 다운로드 에즈 이북이죠. 이북 형식으로 얘를 일단은 백업을 해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졸업생이니까 필요가 없다. 그럼 다운로드 에즈 이북을 누르면 이제 이북은 한글은 HWP가 확장자인데 이북은 EPUB라는 형식으로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거든요. 근데 이 형식은 바로는 안 열리고 이북 형태이기 때문에 그 뭐 예스24나 교보문고에 이북 무료로 이제 리더기가 있어요. 그런 걸로 보거나 아니면 여기서 살려가지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백업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이렇게 백업된 책은 자, 저는 지금 이 책을 백업을 했죠. 그럼 바로 삭제를 해볼게요. 이렇게 딜리트 북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필요 없는 책은 다 과감하게 지우면 돼요. 왜냐하면 필요하면은 이 파일만 있으면 이제 이거 어떻게 살리냐면 이제 여기 책 모양을 누르고 임포트 이게 있죠. 임포트 북을 누르면 바로 살아나요. 그래서 제가 방금 지웠어도 얘를 누르고 다시 임포트 북을 그리고 이제 이 다운로드 된 거 이렇게 끌어들이는 것도 되거든요. 대부분 프로그램이 그게 돼요.
그래서 뭐 찾아가서 끌을 필요가 없고 우리 크롬에서는 이 밑에 이렇게 주소 여기 밑에 주소 표시로 위에 다운로드가 돼 있는 걸 그대로 이렇게 끌어가지고 위에 올려볼게요. 그럼 이제 업로드가 되죠. 그러면은 그게 이북 형식으로 우리가 다운로드 받고 삭제했는 책도 이제 똑같이 살아나요. 원상복구가 되고요. 이렇게 원상복구가 된 거를 이렇게 열어보면은 이제 그대로 다 잘 열리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도 되고요. 그래서 선생님들 여기 뭐 무료로 40건밖에 못 쓴다고 해도 이제 충분히 활용도가 높은 그런 프로그램이니까 꼭 활용을 해보시면 되고요. 이제 이 라이브러리는 이제 삼성 버튼 얘를 누르면 여기가 라이브러리인데 선생님들은 여기 라이브러리 하나에 40권 이게 이제 만들 수 있는 범위예요. 그리고 옆에 거는 옆에서 만드시면 안 돼요. 이거는 이제 혼자 연습용이에요. 링크 공유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만드신 두 번째 라이브러리에서 40권까지 만드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백업도 하고 그렇게 사용하시거나 너무 이렇게 활용도가 좀 많이 쓴다면 구글 계정 한 두세 개로 돌려가면서 만드시는 방법도 있어요. 네,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 연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이제 뭐 질문 있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또 질문을 받을게요. 오늘 연수는 이제 여기까지 마치고요. 선생님들 그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로그아웃을 잘 해야 돼요. 개인 정보가 있으니까 우리 구글 계정을 딴 데서 쓰시면은 구글 계정이 편하기는 정말 좋아요. 왜냐면 저도 이렇게 링크들이 다 있으니까 이렇게 즐겨찾기 쓰기도 편하고 비밀번호 완성 기능까지 하면은 편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다른 사람들이 쓰면 안 되니까 자 여기 점점점이 있어요. 크롬 브라우저 점점점 설정으로 들어가셔가지고요. 사용 중지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 점점점의 설정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바로 사용 중지가 보이고요. 이 사용 중지를 누르신 다음에는 이런 화면이 나왔을 때 계정 삭제까지 눌러주시면 좋아요. 계정 삭제. 그리고 네, 안 되신 분들은 제가 가서 다 확인해서 로그아웃을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삭제를 하면은 이제 네, 구글 계정이 잘 로그아웃이 된 거예요. 혹시 뭐 잘 안 되시는 분들은 한번 로그아웃 해드릴게요. 아, 공기화를 처음에 사용 안 해서 공기화 사용 안 하시는 분이야 로그아웃만 누르시면 돼요. 로그아웃만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동기화를 해서 이제 저는 사용 주기가 나왔고 동기화 안 하시는 분들은 네, 로그아웃이라는 게 있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 계정 삭제 해보시면 돼요. 아, 맞아요. 프롬 아니면은 네, 그렇게만 하세요. 네. 그다음에 프롬 이거 엣지로 하신 거면은 로그아웃을 따로 안 하고 여기서만 로그아웃. 엣지로 하신 분들은 뭐 이렇게 프롬에 로그인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것만 선생님은 선생님도 엣지로 하신 거라 네, 그거 로그아웃은 안 하셨고 네. 선생님 제가 네. 계정 관련 말고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은 뭐 개인적으로도 해주셔도 되고 뭐 컴퓨터 끄는 거는 제가 여기서 다 꺼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담소를 열심히 나누시다가 끊겼는데 또 간식 남은 거랑 얘기 좀 하시면 제가 여기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